비만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한 가지 원인을 꼽기가 굉장히 힘든데, 최근에 비만이 올라간 것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드시는 양은 비슷한데 운동량으로 빠지는 칼로리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신 경향도 있고, 적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이 많이 찌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체질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비만 유전자를 내가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제 그런 집안의 내력과 유전자 수준까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특정 질병에 걸려서 특정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도 비만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30, 40대 비만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데요.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식습관도 점점 서구적으로 더욱 변해가고 있고,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만하신 분들은 이형당뇨 위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심혈관계 질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과체중인 채로 오래 유지하시다 보면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주목할 만한 이런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체중을 조사했는데 비만한 경우가 비만하지 않은 경우가 3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증상이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몸에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체중이 더 많으시면 면역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형당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만과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요새는 둘을 같이 취급하고 있고, 비만이 이제 영어로 오비시티고 당뇨가 다이아비티스인데, 다이아비시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뇨의 다이아비트와 오비시티를 합쳐가지고 아예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운동과 식단 조절로 체중 조절이 되지 않는다 싶으시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약입니다. 약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도 감수를 해야 하고, 양약보다는 그래도 좀 큰 부담이 없는 것 같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의사와 상담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약을 통한 다이어트인데, 한약 같은 경우는 다음에 넘어간다기보다는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양약보다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한약 다이어트만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아무래도 식단 조절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평소에 드시던 총 열량을 많이 줄이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영양 부족 문제에 특히나 이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평소에 드시던 것과 다른 식단을 드시다 보면은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피부나 이런 식으로 알러지 반응, 두드러기 반응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양 과잉 시대라 골고루 잘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 중 또 부족한 것들이 또 발생하실 수가 있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분명히 신체에 어떤 전신적으로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도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특히나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나타난 변화는 없는지, 필요할 경우는 뭐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저칼로리 식단을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는 후식을 하더라도 전혀 신체에 아무런 지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다이어트가 아예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철분과 칼슘이 특히 가장 많이 부족한 무기질 중에 하나인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평소보다 적게 먹게 되고, 원래도 부족하던 그런 무기질들이 더욱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은 부족할 경우 뭐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32살까지 해서 뼈에 최대한으로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먹어도 저장이 되지 않고 덜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제 대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은 결국 내가 만약에 20대 후반에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했다면 칼슘의 최대치를 굉장히 낮춘 효과가 되고, 50대 넘어서는 이제 골다공증의 가장 위험한 환자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랑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78kg에서 거의 20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걸었을 때 가장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걷기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에 300kcal 정도 소모된다고 하고, 빠르게 이제 달리거나 하시면 같은 시간당 거의 2배 정도 칼로리 소모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뛰는 게 더 좋지 않나 했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게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운동,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하시다 보면 이걸 먹으면 내가 바로 다음날 살이 찌더라. 실제로 뭐 칼로리가 높은 음식도 있지만 사람마다 소화 흡수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특별히 더 잘 흡수가 되는 식품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음식을 먹었을 경우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라는 생각을 드시면 그거를 피하시고, 칼로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었을 때는 체중 증가를 잘 못 느끼도록 하시면은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안 먹을 수만은 없는데 자기에게 좀 괜찮은 음식을 잘 찾아서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공복감을 위해서 밥을 드시기 전에 이제 물이나 액체를 먹으면은 또 그게 위에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고, 간헐적 단식 또한 굉장히 이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현대인들이 세 끼를 꼬박 챙겨 먹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되고 있는 셈인데, 또 일부러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으신다 하시면 그 굶는 시간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팁은 늦게 일어나면은 아침 점심이 자동으로 건너뛰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면 시간을 늘려서 자는 동안 한 끼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개인적인 어떤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의 뜻이 사실은 체중을 감량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식단이라는 것을 다이어트로 본다면 사실 누구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한다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결심한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크게 먹고 생활 전반적인 것을 바꿔야 하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쉽지 않고, 시도하시다가 금방 실패하시고 더 체중이 증가하는 위험도 있고 하신데, 보통 체중 증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신경 써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혼자서 의지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다이어트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요요를 막는 데 있어서도 이제 주변의 어떤 지지와 관심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특수성을 충분히 봐줄 수 있으니까 주변에 가까운 다이어트 진료를 하시는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더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영양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영양사이자 한의사 조민석입니다. 감사합니다.